예, 글로벌 리더십 10주차 우리가 수업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좀 그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이 조직 체계, 사회의 조직이 달라지고 그것은 이 그 지도력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군단, 부족, 종족, 국가, 이 규모가 달라집니다. 예. 군단이라고 하는 거, 영어는 밴드라고 하죠. 이거는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추종자의 이 구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최소한 수십만 명 아니면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도자가 혼자 모든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추종자들 그리고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추종자와 지도자 사이에 또 그 뷰로크래시라고 하는 그 관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단의 크기, 사회의 크기에 따라서 사회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사회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와 추종자 그리고 그 문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른 나라의 그 국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그 농경사회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를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이 문화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력을 생각을 할 때, 특별히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사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똑같이 그 문화적인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예, 그런데, 이 사회의 집단의 규모와는 좀 상관이 없는 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 문화적 갈등과 사역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 마빈 마이어스 박사가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이 쇼드 랭겐펠터와 마빈 마이어스 이 두 그 교수가 책으로 얄팍한 책입니다. 그 얄팍한 책을 이제 출판을 했고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꽤 많이 이 통용이 되고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은 12가지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가치요? 12개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12개의 문화적 가치가 하나하나 대칭을 이룹니다. 예, 대칭을 이뤄가지고 6개의 쌍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좀 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6개의 쌍을 이루는 문화적 가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쌍이 좀 대치되는 내지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행사 중심적인 문화, time oriented culture와 event oriented culture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적 사고를 하는 문화와 종합적 혹은 통합적 사고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쌍이죠, 벌써. 세 번째, 위기를 의식하고 위기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요. 위기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쌍이었고요. 네 번째 쌍은 task oriented 문화가 있고요. 컬처가 있고요. 그리고 people oriented 컬처가 있습니다. 업무 지향적인 문화, 사람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분 지향적 문화, 그리고 성취 지향적 문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건 좀 아주 흥미롭고 내지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연약함을 은폐하는 문화가 있고요. 연약함을 노출하는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예. 자, 12개의 문화적 가치가 6개, 예, 6개의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두 쌍씩 세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은요, 뭐냐 하면 시간 중심적 문화와 행사 중심적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시간 중심적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일정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이니까 미리 시간 계획 세우는 걸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대로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가지고 최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행사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요. 그 행사 중심적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임이 있으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정해놓기는 해요. 시간도 정해놓고요. 그러나 정확히 그 시작하는 시간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고 끝나야 되는 시간에 끝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행사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거 10시 15분에 시작을 하더라도 10시에 시작하는 것보다 10시 15분에 시작하는 것이 더 행사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지는 행사를 완수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흔히 이러한 이 행사 중심의 문화는 비서구권 사람들이 흔히 이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를요, 주일 예배 몇 시에 시작하죠? 11시에 시작하면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거의 뭐 11시, 11시 1분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들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마다 그 예배가 몇 시에 끝나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저의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5분, 1시간 10분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딱 그렇게 끝나야 돼요. 벌써 1시간 5분이 지나잖아요. 사람들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체 시계가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시간 중심적입니다. 이 시간 중심의 사람은 약속 시간에 5분이나 10분만 넘어도 긴장이 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정도 늦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짜증내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화내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1시간 정도 늦었다. 그러면 아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좀 하죠. 자, 그거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요, 5분 정도는 뭐 늦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흔히 5분도 안 늦죠. 예.
네, 15분 이상 늦는다? 그러면 그 늦은 겁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예.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예. 자,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뭐 더 많이 늦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시간을 10분 이상 늦었다. 그건 좀 뭐라 그럴까요? excuse가 좀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15분, 20분 늦었다. 그럴 수 있죠. 왜요? 교통체증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겼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생겼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가는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착 예상 시간까지도 이제는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를 운전해가지고 목적지에 가더라도 만남의 장소에 가더라도 어때요? 예. 함부로 늦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시간 중심의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내지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죠.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행사 중심의 사람이 시간 중심의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경우는 어떨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늦게 되기가 쉽지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계획도 미리 세우기보다는 행사를 앞두고선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대신 시간 계획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지 사람들은 이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아주 게을러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 시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이 개인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도자가 시간 중심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추종자들이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행사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지도자와 추종자들이 내지는 거꾸로일 때 어떻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도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추종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죠. 과연 시간 중심 문화에 나는 행사 중심의 상황은 없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행사 중심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중심의 경우는 없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행사 중심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중요한 사람인가 어떤 그 사람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자기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다고 나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자, 이 사람이 행사 중심의 사람으로 살되 비행기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중심의 문화 속의 이 사람마저도 시간 중심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맞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거를 보면 우리가 자기의 문화를 뛰어넘어 와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시간 중심의 문화와 행사 중심의 문화의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추종자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커다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쌍은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가치들인데, 하나의 문화는 분석적 사고를 하고 또 하나의 문화는 종합적 사고를 할 때에 이 두 문화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석적 사고의 문화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개개의 문제와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는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나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문화의 사람들의 이 불명확한 모호성을 싫어합니다. 아니, 왜 요거를 보고선 이거의 합을 가지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그 분석적 사고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적 사고의 문화의 사람들을 좀 유약하고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대개 이런 분석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종합적 사고를 하는 문화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을의 자연 경치를 볼 때에 나무 하나를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단풍지인 산 언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울긋불긋한 단풍나무만이 아니라 이 산 언덕을 쫙 보면서 야, 이번 가을에 단풍이 아주 잘 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하고 있어서 전체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분석적 사고하는 사람들이 괜히 유달리 엄격하고 까다롭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분석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율법적인 사람들 아니야? 어우, 너무 냉정해.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비서구인들이 바로 이런 그 종합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 종합적 사고를 하는 문화의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석적 사고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세밀한 요소들을 챙기지만, 그렇죠? 근데 종합적 사고는요, 요소들의 연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를 얼렁뚱땅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꼼꼼함에 대해서 너무 그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종합적 사고의 문화 속의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분석적 사람들은 지나치게 괜히 불필요하게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일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전체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작은 일은 정말 작은 일이고 이 큰 일이 중요한 건데 저 사람들이 작은 일을 핑계로 자기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적 사고의 문화의 사람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전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가 중요한 원칙이고 절차인데 혹시 내가 그거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그거를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분석적 문화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합적 사고의 사람이 그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위기의식 중심적 문화의 사람 대 비위기의식 중심적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 지향적인 문화, 사람 지향적인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의사소통을 하고 그 조직 안에서 이끌어가고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